자, 캠핑카 사용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제가 요번에 AS를 한번 다녀와서 그 후기를 한번 남겨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소나 유저분들이 아니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름 소소한 팁도 말씀을 드릴 거고, 어차피 캠핑카 전반에 관한 정보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전 영상 너무 많이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번 영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논란의 중심이었던 2002년식 이 부분은 제가 월드컵 기간에 좀 심취해 있어서 실수를 좀 했더라고요. 당연히 2022년식이죠. 지금 또 2002년이라고 해서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저희 영프로는 편집 영상을 미리 보여줬을 때 2002년식이라고 한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트럭들은 맨날 똑같이 생겼으니까 진짜 2002년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차에 관심 없는 여성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볍게 썰 한번 풀어 본 거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AS 후기 말씀드릴게요. 요건 아마 실제 캠핑카를 사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 역시도 마지막까지 제일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의도 많이 해주셨고 카페에서도 AS에 대한 글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침 AS를 또 다녀왔고 정보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추우니까 들어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터가 약하다. 이제 슬슬 날씨가 추워져서 히터를 한 번씩 가동을 해 보셨을 텐데 제가 봐도 예전에 써봤던 무시동 히터에 비해서 약간 약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문의를 해봤는데 요거는 우선 D2랑 D5 방식이 달라서 D5 히터가 조금 약하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D5를 쓰시는 분들이 히터가 약하다고 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D5는 바닥 난방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아예 히팅량 자체를 낮춰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히터가 온도에 비례해서 소음도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요 부분도 고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난방이 충분치 않다 하면 요거는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혹한기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일러 틀어놓으면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들 지내시잖아요. 하여튼 요거는 제가 혹한기 필드 테스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시즌 얘기 나온 김에 팁 하나, 동파 방지.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초짜분들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청소와 오수를 빼주셔야겠죠. 오수는 밖에 오수 밸브 열어주시면 되고, 청수는 요 메인 패널에 드레인 버튼부터 눌러주시고 그 다음 요 청수 배출 버튼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거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올려주신다고 보면 돼요. 이게 밑으로 닿는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어제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급하게 빼줬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부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물을 다 빼주시고 요 수전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요걸 잠가 놓으면 압이 차서 터져 버립니다. 작년 겨울에 저희 집 마당 호수가 이것 때문에 터졌어요. 동파 방지 수전도 있고 나름 보온을 한다고 꽁꽁 싸매놔서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정작 수도꼭지를 잠가 놔가지고 한겨울에 터져 버려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요거는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수도 나온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겨울에 물을 쓸 수 있다 없다, 요 부분은 의견이 분분한데 우선 소나 모델은 오수통에 따로 히팅 장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하로 내려가면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청수통은 실내에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틀어놓으면 절대 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도 하루 종일 영하인 날씨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낮에 영상일 때 물을 쓰신 다음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 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영하일 때도 물을 쓰고 싶다 하면 오수 밸브를 아예 열어놓고 쓰실 때마다 밑에 통 하나 받쳐주시면 쓸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오수통에 워셔액이나 알콜, 부동액 이런 거 넣어두면 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겨울에는 좀 자제하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부분은 AS라기보다는 아마 다들 모르고 있으실 거라서 저 같은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맥스팬.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쏜사리의 경우 맥스팬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맥스팬이라는 게
캠핑용 전동 환풍기잖아요. 근데 요 맥스팬 제품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해서 버버리 코트처럼 그냥 대명사로 쓰이는 거죠. 근데 요 맥스팬이 얼마 전부터 기판 문제로 멈추는 이슈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보신 것 같은데, 요 제품은 맥스터 4000이라는 제품이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수입업체에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성능이나 사용법 모든 부분이 거의 같은 경쟁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오히려 내구성은 좀 나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우연히 알게 됐는데 처음에 출고를 받고 맥스팬 사용법을 좀 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리모컨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살짝 의심을 했죠. 리모컨에 아무 로고도 없고 중국산 싸구려 대체품을 끼워 넣은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굳이 마이너스 제품도 아닌데 왜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지금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맥스팬 본 김에 팁 하나. 저희는 좀 야행성이거든요. 사실 캠핑카를 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요 야행성 생활 습관이 한몫했습니다. 여행 가서 어디든 숙박을 하면 아침 10시, 11시면 퇴실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사실 그 시간도 좀 힘들어가지고 전날 잘 때도 좀 부담이 돼서 잠도 더 안 오고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요 캠핑카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여튼 그래서 팁이 뭐냐, 저희가 늦게까지 자는 경우 낮에 햇빛이 강할 때면 요 맥스팬 쪽으로 빛이 엄청 들어옵니다. 거의 조명급으로 들어와서 자는데 좀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를 한번 볼까 해서 찾아봤더니 정품은 거의 10만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싶어서 다이소에 SOS를 쳤죠. 요건 이제 자동차 코너에 선 정리나 쓰레기 비닐을 이렇게 끼워 놓을 수 있는 요런 클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한 5년 전에 휴게소에서 사서 아주 잘 쓰고 있는 햇빛 가리개, 요걸 요렇게 끼워 주시면 어느 정도 안막이 됩니다. 그리고 요 운전석 워크스루 쪽도 빛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요쪽은 요렇게 막아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워크스루 문 고정할 때 쓰는 스타퍼 어차피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다이소에서 1000원에 요렇게 3000원에 안막을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핫한 이슈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리무진 캠핑카 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캠핑카 업계에 이슈가 되었던 식용 호수 문제입니다.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무진 캠핑카는 공업용 호스를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내 캠핑카 시장이 이렇게 자리를 잡기 전에는 공공연히 공업용 호스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쓰는 곳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원가 절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업용 호수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튼튼해서 쓴 것 같은데 좀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요거는 하여튼 다른 캠핑카 구입 예정이신 분들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리무진 캠핑카에서는 10월 출고되는 차량부터는 아예 독일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식용 호스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출고된 차량들도 우레탄이었나? 제가 명칭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 문제가 없는 호스고 인증받은 호스랑 두 개 다 보여주셨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PVC 공업용 색깔 있는 그런 호스는 절대 아닙니다. 요거는 요 밑에 청수통 부분 피스 하나만 풀면 열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전 호수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장님이 아예 논란을 잠식시키시려고 이번에 인증된 호수를 찾아서 적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래도 인증받은 호수로 바꾸고 싶다 하면 요거는 교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교체를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전 호스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만 AS를 받으러 따로 방문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른 AS 받을 부분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같이 처리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집이 가까우신 분들이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멀리 사시는 분들은 굳이 요것 때문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AS를 간 거는 요 마루 바닥이 좀 꺼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 보강하러 갔던 거고요. 이 부분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달 더 쓰면서 AS 받을 부분이나 궁금했던 부분 계속 메모를 해놓았다가 요번에 가서 전부 싹 처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리무진 캠핑카 AS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리무진 캠핑카가 사장님 뿐이 아니고 직원분들도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그런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요즘 들어 가장 애를 먹으시는 부분은 딴 게 아니고
실구매자 나이대가 많이 낮아진 게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요 제품 자체가 은퇴하신 분들이나 운전에 부담이 있으신 노년층들을 타겟팅으로 잡은 제품인데 갑자기 캠핑카 쪽도 컴팩트 바람이 불어서 젊은 분들이 엄청 계약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겠죠. 그래서 화이트 버전도 출시를 하셨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젊은 구매자들이 아무래도 정보도 많고 요구사항도 이제 하시던 부분이랑 다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좀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양심상 제품만 튼튼하게 잘 만들면 되지 했지만 요즘은 또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슈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앞에 말씀드린 맥스팬 대체품이나 식용호수 문제도 뭐 다 그런 맥락이겠죠. 그래도 하여튼 저는 구매자로서 리무진 캠핑카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걱정 없이 쏜사리와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AS 후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필드 사용기도 많이 올려보고 뭐 실제 사용하는 것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도 알림 설정까지는 좀 무리겠죠?